지금부터 안전한 생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전한 생활책 22쪽, 23쪽을 펴주세요. 자, 22쪽 맨 위에 우리가 이 시간에 배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실내 체험학습을 안전하게 다녀와요. 이번 시간에는 안전한 실내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익혀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과서는 22쪽을 보고 학습 꾸러미에 있는 학습지 1번도 같이 작성하면서 수업을 들어주세요. 첫 번째 순서는 체험학습 장소에서 지켜야 할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입니다. 친구들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네, 바로 영화관입니다. 영화관에서 주의해야 할 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는 불이 다 꺼지기 때문에 실내가 매우 어둡습니다. 따라서 어두운 영화관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을 잘 보며 조심히 걸어가야 합니다. 이번에는 친구들이 식물원에 가 있네요. 자, 이곳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동물원과 식물원에서는 동물과 식물을 함부로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호기심에 앞에 있는 동식물을 만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러한 행동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에 친구들이 체험학습을 떠난 장소는 어디일까요? 네, 바로 미술관입니다. 이곳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미술관에서는 전시물을 함부로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미술 전시물들이 신기하여서 만지는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 이러한 행동은 전시물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전시물들을 함부로 만지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체험학습 장소는 박물관입니다. 그림에서는 친구들이 전시물 위에 올라가 있네요. 이러한 행동도 전시물들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절대 올라가지 않고 눈으로만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 그림입니다. 친구들 뒤에 있는 기호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비상구 표시입니다. 비상구는 실내가 어두워졌을 때에도 밝게 빛나고 있어서 비상시 탈출하는 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실내 체험학습 장소에 도착했을 때 미리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해 두고 비상시에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실내 체험학습 장소에서 위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의 행동 요령에 대한 안내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사고가 발생하면 선생님이나 담당자, 119와 같은 어른들에게 즉시 알리고 안내에 따라야 해. 그래야만 빨리 구조를 받거나 올바른 대처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 두 번째, 도움을 기다릴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라면 안내방송을 주의 깊게 듣고 위험한 장소를 빨리 벗어나고 소리를 질러 주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해. 세 번째, 누군가가 다쳤다면 신속한 응급처치가 필요해. 간단한 응급처치만으로도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지. 기본적인 응급처치는 꼭 알아둬야 하겠지? 화재 발생 시에는
불에 의한 화상도 조심해야 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이야. 네 번째, 젖은 수건이나 옷으로 코와 입을 막고 가능한 깊은 숨을 들이마시지 않도록 해야 해. 그리고 대피 유도 등을 따라 낮은 자세로 신속하게 대피해야 하는 것 명심해. 다섯 번째, 비상시에 엘리베이터는 추락하거나 다칠 위험이 있으니 절대 타지 말고 계단으로 대피할 것. 영상에서 시청한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주변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즉각 큰 소리로 위험한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주변 사람들도 위험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상구를 찾아서 비상구에 나와 있는 화살표 방향을 따라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이때 뛰지 않고 질서를 지켜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으로는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움직입니다. 안전요원이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 활동으로는 실내 안전기호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학습지와 색연필을 준비해 주세요. 첫 번째 안전기호입니다. 이 기호는 앞에서도 많이 봤던 기호이네요.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문을 안내하는 비상구 기호입니다. 갑작스럽게 대피해야 할 때 이 비상구의 위치를 잘 기억해 두고 화살표의 방향을 따라서 대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미아 보호소 기호입니다. 이 기호는 넓은 장소에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잃어버린 아이를 임시로 보호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여러분도 만약 길을 잃어버리면 이 표시가 있는 장소에 가서 어른들께 길을 잃어버렸다고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다음은 관계자외 출입 금지 기호입니다. 이러한 표시가 있는 곳은 그 장소와 관련된 담당자 이외에는 다른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므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호가 있는 곳을 봤다면 절대 출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기호는 응급처치 기호입니다. 이 기호는 다친 사람을 치료해주는 곳의 위치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여러분들이 체험학습 장소에서 넘어져 다치거나 갑자기 아픈 경우 이 기호가 있는 곳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다음 기호는 안내소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체험학습 장소에 갔을 때 궁금한 게 있거나 정보를 제공받고 싶을 때
이 기호가 있는 곳에 가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면 체험학습 장소에 대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기호는 식음료 금지를 의미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곳에 이 기호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체험학습 장소에서 이 기호를 봤다면 그 장소에서는 음식물을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다음 그림은 조용히 하시오라는 의미의 기호입니다. 이러한 기호가 있는 곳에서는 시끄럽게 떠들지 않고 정숙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 그림은 자동 심장 박동기 기호입니다. 이 기호는 심장에 이상이 생겼을 때 쓰러진 사람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자동 심장 박동기가 있는 위치를 나타냅니다. 다음 기호는 마시는 물의 위치를 알려주는 기호입니다. 이 기호가 있는 곳의 물은 먹을 수 있는 식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학습지에 지금까지 배운 기호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색연필을 사용하여서 기호들을 잘 색칠해 주세요. 혹시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화면을 잠시 멈추고 기호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 색칠해 보도록 하세요. 다 색칠한 학습지는 등교 수업 날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 자, 오늘은 실내 체험학습 장소에서 지켜야 할 예절, 위급한 상황에서의 행동 요령, 그리고 안전기호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해서 실내 체험학습을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은 이만 마치겠습니다.